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오늘은 삼국의 전성기를 마치고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삼국의 문화에는 신분제와 또한 그 시대에 믿었던 종교인 불교,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내지는 삼국의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오늘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문화가 혹시 뭔지 들어봤어요? 한나라의 상징이에요. 맞아. 한 나라의 상징 같은 걸 문화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문화라고 그래. 그래서 음악도 들어가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미술도 들어가고 또는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든지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문화라고 얘기해. 그리고 삼국의 문화는 주로 어떤 문화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삼국의 문화에서 알아볼 거 바로 신분제야. 신분제는 신은 몸신자야. 몸신, 나눌 분, 제도 제. 그래서 몸이 나누어졌다. 근데 사람 몸을 잘라서 나눌 수 있어? 그럼 사람 죽지. 그 얘기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사람들마다 구분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맨 위에는 우리가 왕이 있어. 이 시대에는 지금 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지도 몰라. 있는 나라도 있어. 그리고 왕 밑에 귀족들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노비요. 맞아, 노비들이 있어. 이렇게 신분이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왕은 한 명이지만 귀족은 여러 명이잖아. 그리고 백성들도 또 여러 명이지. 노비들도 여러 명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눠놨다. 그래서 몸을 나눈 거야. 그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룹인 거지, 그룹. 그룹? 그룹.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룹 안 들어봤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그룹 안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신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아빠 알아볼게. 자, 신분이 있기 전에 신분은 구석기 시대 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배웠지. 우리 나중에 이 신분이 생겼다고 배웠었잖아. 자, 신분이 없다가 이제 신분이 생기기 시작한 게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쌀 농사나 이런 농사를 통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벼농사가 가능해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남았어. 그러면서 청동기로 가면 이 신분제 사회가 된다고 아빠가 예전에 얘기했었어. 그런데 그때 신분제 사회를 자세히 설명 안 했지. 그래서 오늘 하면 기찬이가 살고 있는 A 부족이 있어. A 부족에 여기 기찬이라고 쓸게. A 부족의 인구는 50명에서 약 100명 정도 살고 있는 자그마한 부족이었대. 그런데 이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찬이 부족의 옆에 부족이 B 부족이 살고 있대. 여기 이렇게. 여기도 50명에서 100명 정도 살고 있었대. 처음에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 부족들이 그때는 사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물을 얻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생산물이 많이 남기 시작했고 생산물이 그러니까 1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먹을거리가 남은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A 부족의 기찬이네 부족이 이쪽 부족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지. 이쪽 부족 것까지 다 또 뺏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욕심이 있거든. 내가 저 부족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A 부족인 기찬이네 부족이 무기를 막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이제 무기인 돌도끼 나 뭐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싸움을 한 거야. 둘이 싸웠어. 우당탕탕탕탕 하고 싸웠네. 싸우고 나서 A 부족인 기찬이네 부족이 이겼어. 그리고 이 B 부족과 합쳐졌대. 합쳐지고 하나의 부족을 만들었대. 그 부족을 우린 앞으로 A, B 부족이라고 부를 거야.
AB 부족. AB 부족 이렇게. 그래서 인구가 몇 명까지 늘어나냐면 200명까지 늘어난 거야. 사람이 늘어났지. 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또 주변에 C 부족이 있었던 거야. 여기 C 부족. 그런데 이 C 부족은 A, B 부족이 없는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어업 활동, 바닷가에서 어류를 잡거나 또는 뭐 오징어 이런 것도 잡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한 거야. 여기가 보니까 한 50명밖에 안 돼, 부족이. 여기 AB 부족은 기찬이 부족이잖아. 네. 이 기찬이 부족이 C 부족하고도 힘으로 합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C 부족하고 이렇게 또 싸움이 나가지고 쳐들어가서 C 부족을 합쳐버렸대. 이렇게 하나로 되면서 우리는 합쳐졌으니까 뭐라 부를 거냐면 A, B, C 부족. 그렇지, A, B, C 부족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합쳐진 거야. 합쳐졌더니 인구가 한 대략 250명 정도 됐고, 이 인구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속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 A 부족을 처음에 이끌었었던 사람을 한 명을 왕으로 세운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도와준, 원래 A 부족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그리고 A, B 부족이 합쳐졌을 때 도와주거나 힘이 원래 셌었던 사람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서 여러 명의 귀족이 생겼어. 여러 명. 그리고 백성이 그 나머지 백성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나중에 C 부족이 합쳐졌잖아. C 부족에서 끝까지 싸우던 사람들은 결국 노비가 된 거예요. 여기 C 부족 사람들. 이 노비들은 사람으로서는 인정을 못 받았대. 그러면은 돼지나 소 같은 취급을 하겠네. 맞아. 가축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언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그런 신분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신분제가 있다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모르겠어요. 왕이나 귀족한테는 좋겠지. 그런데 노비한테는 좋을까? 안 좋을 것 같아. 백성한테 좋을까? 모르겠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신분이 있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는 가능성은 전쟁이 또 났을 때, 전쟁 다른 부족, 뭐 D 부족하고 싸웠어, 내지는 E 부족이 쳐들어왔어, 이럴 때 이 부족에 공을 세우면, 그러니까 승리를 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나름대로의 뭐 상대편 왕을 죽였다던가 이런 걸 공을 세웠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거의 못 올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거야. 이게 안 좋은 거지, 실은. 신분제가 그래서 지금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A 부족, B 부족, C 부족, D 부족해서 기찬이는 원래 부족이 점점 넓혀 나갔어. 땅이 점점 넓어졌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졌어. 대략 인구가 얼마 되냐면 한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 아니 좀 10,000명은 너무 적고 10만 명이라고 얘기할게. 10만 명의 인구가 된 거야. 그랬더니 A 부족 원래 왕이었던 기찬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가 나라다. 더 이상은 부족이 아니다 해서 나라 이름을 만들었대. 기찬이 무슨 나라? 나라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찬이. 기찬이 나라로. 나라 이름이 기찬이야. 나라 이름이 기찬이고 10만 명 안에는 기찬이가 왕이고 나머지 밑에 귀족도 있고, 귀족은 수가 적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기찬이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로 보면 여기에 왕 한 명 있는 거고, 요만큼이 귀족인 거고, 이만큼이 평민 또는 우리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노비인 거야. 백성이 많아야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뭘 내냐면 세금이란 걸 내. 농사를 짓거나 하잖아. 그럼 국가에다가 세금도 내고, 전쟁 나면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 그럼 이게 많아야 되겠어, 적어야겠어, 백성.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성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원래 부족이었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신분이 이렇게 다 정해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분들이 있는데,
이 신분 중에서도 신라만 유일하게 어떤 신분 제도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대. 신분제 중에서 신라, 우리 마지막에 배웠잖아. 신라. 마지막으로. 신라에는 신분 제도 이름이 따로 이름이 있어. 이거 제도거든. 제도. 신분 제도 이름이 뭐냐면 골품제래. 골품제. 골품제. 골품제라는 건 쪼갤 수가 있는데 골과 품으로 쪼갤 수가 있어. 자, 골은 성골이라는 골과 진골이라는 골로 나누어지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골은 우리가 무슨 골이라고 그러냐면 성골. 성골. 그리고 왕이 왕의 그러니까 기찬이한테도 동생이 있잖아. 기찬이가 왕인데 기찬이한테 동생은 우리가 공주라고 부르지. 공주. 근데 이 공주가 그러니까 기찬이가 왕이면 공주인 거야. 이 공주가 다른 귀족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이 공주는 왕하고 직계 자손이니까 얘는 성골인데 귀족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얘는 진골이 돼. 그러니까 진골은 왕의 친척들이야. 성골은 왕이나 왕비나 또는 왕의 딸이나 왕의 아들, 이게 다 성골이야. 이해돼요? 네. 그런데 이 딸이 다른 귀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가 된다고? 친척이요. 왕의 친척. 그러면서 진골이 된대. 진골이 되고, 그리고 품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 품은 일두품, 육두품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두품까지 있었대. 얘네들은 귀족들이야. 귀족인데 높은 귀족은 진골인 거고 낮은 귀족은 육두품에서 일두품이야. 얘네들은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라 일을. 그러니까 즉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관리라는 게 될 수가 있어. 알아요. 관리. 알아요? 관리 들어봤어요? 그냥 문을 지키거나 하는 거던데. 그런 건 조금 낮은 거고 문을 지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 궁궐에서 왕을 만나서 일을 하는 것들에 관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라고 얘기해. 알겠어요? 자,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두품부터 시작해서 진골까지. 성골은 왕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두품이 하는 일, 육두품이 진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육두품은 능력이 예를 들면 기찬이가 육두품이야. 육두품이야. 그리고 진골 출신의 기찬이 친구가 있어. 기찬이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할게. 그런데 기찬이는 육두품으로 태어났고 이 친구는 진골이야. 그런데 기찬이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더 좋아. 그런데 진골 출신인 B가 더 높아 무조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위로는 못 올라가. 그럼 이게 공평할까 불공평할까? 불공평해. 불공평해. 그래서 이 신분제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백성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귀족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분제가 굉장히 안 좋은 제도이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신분제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좋았어. 그러면 우리 신분제는 다 얘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 이 시대 음악을 한번 알아볼게. 음악은 두 가지만 우리 알아두면 돼. 두 가지 악기를 알아두면 되는데 첫 번째는 검은고라는 악기. 들어갔어요?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금이라는 악기. 자, 검은고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고구려에서 만든 거고 가야금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악기일까? 가야에서 만든. 맞아. 가야에서 만들어졌대. 고구려의 검은고는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중국 악기를 배워와서 중국 악기를 보니까 저것처럼 한번 우리나라 악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게 검은고야. 그런데 가야금은 그걸 본따지 않고 그냥 가야에서 이 사람이 만들었대.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우륵이라는 사람, 우륵. 음. 우륵이 가야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우리가 가야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거니까 가야금을. 그래서 이 가야금을 이렇게 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떡방아 짓는 느낌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제부터 악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악기. 우리가 그전에는 음악이라고 하면 딱히 음악이 없었어. 그냥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야지 음악이 됐는데 이제는 음을 낼 수 있는 악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신분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불교. 자, 처음에 아까 처음으로 가면 왕이 있잖아. 왕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때는 힘으로써 나라를 만들었어? 아니면 야 니네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밑으로 들어오면 니네 귀족시켜줄게. 이래서 왕이 됐어. 2번이요. 2번? 네. 니네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 아니면 힘으로 싸워가지고 됐어? 싸워가지고. 싸워서 됐지? 2번 아니고 1번이지? 싸워서 됐단 말이야. 괜찮아. 자, 왕이 싸워서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힘센 귀족들이 있는 거야. 와, 나도 힘 더 센데 왜 내가 왕 못해? 당신도 힘 세서 왕 된 거잖아. 당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힘이 더 세가지고 된 건데 왜 나도 힘 센데 하고 나오는 귀족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어. 여기 귀족들 중에서는 왕보다 자기들이 힘이 더 세서 불만이 생기는 거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의 힘이 약해지네. 왕이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힘만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힘을 쓰려면 싸워야 되잖아. 근데 싸우는 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야지 내가 왕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마침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라는 종교가 중국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야. 불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어.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믿는지 알아? 부처요. 맞아. 부처님이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왕이 곧 부처님이다. 응? 불교를 믿어. 불교를 이제 사람들이 슬슬 믿기 시작하는데 왕이 부처님이래. 부처님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게 왕이래. 그러면 그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돼. 부처님이 왕이니까 우리가 다 불교를 믿는데 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이제 왕즉불, 조금 어려운 말로 왕즉불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왕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해서 왕즉불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불교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사상이 있어. 윤회 사상이야. 윤회 사상이란 건 뭐냐면 너 지금 우리 왕 있고 귀족 있고 평민 있고, 평민 또는 백성이라고 그랬지 아빠가. 그리고 노비가 있잖아. 너 지금 노비로 살고 있어. 너 노비로 살고 있는 이유는 네가 다시 태어난 건데 옛날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너 노비로 태어난 거야. 너 지금 우리 말 안 듣고 너 나쁜 일 계속 하잖아. 너 그럼 다음 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겠어 안 살아야겠어? 열심히 살아요. 너 지금 열심히 살고 덕을 많이 쌓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너 다음에 귀족이나 왕 될 수도 있어. 우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지금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그래서 불교가 아빠가 여러 번 전성기에 얘기했지만 불교를 수용하게 된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들으면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난대. 왕이나 귀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왕이나 귀족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일만 한대. 그럼 다음 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맨날 쫓겨다니는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불교를 믿으면 왕의 말을 곧 따라야 되고 귀족의 말을 따라야지 윤회,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돌고 돌아서 다시 태어났을 때 좋은 걸로 태어나려면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회는 돌겠어요. 맞아. 돌다 할 때 회. 자, 우리 이렇게
지도를 아빠 그려보면 여기 중국이 있잖아. 옛날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여기 고구려 물론 이거를 우리나라라고 안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일본은 옛날 이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왜? 맞아. 왜라고 부른다 그랬어. 자, 이 시기에는 문화 지금 얘기하는 이 고급 문화들이 발전된 문화들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냐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야. 중국에서 고구려나 이 백제 쪽으로 들어오게 돼. 한강을 차지하면 한강에서 중국 문화 받아들인다고 했었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걸 중국이 우리나라로 전파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전파되냐? 일본으로 전파가 됐어.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발전됐었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이게 일본으로 이렇게 퍼져갔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가야는 튼튼하게 중앙 집권 국가는 못 만들었지만 가야에서 요건 전파가 많이 됐대. 뭘 전파를 많이 해줬냐? 바로 가야에는 굉장히 우수한 철이 있었대. 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나온 철로 만든 칼이라든지 뭐 무기, 갑옷 뭐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많이 전파가 됐대.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특별히 일본에게 전파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학문 같은 거 발전된 학문 같은 것도 전파를 해줬대. 알겠지? 그리고 백제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해줬다고 하고 예술적인 부분들. 알겠어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고구려에 보면 고구려 무덤, 고구려 귀족이 살았던 무덤 같은 거에 보면 무덤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신라에 가보면 우리 경주에 가봤죠. 신라가 아니고 경주에 가보면 경주에 되게 희한하게 생긴 이렇게 사람인데 막 눈썹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눈이 크고 코가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커다란 석상이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 같이 안 생긴 거야. 그리고 이 벽화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은 옷이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 입은 옷들이 아니야. 이 옷들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입었을까 하고 봤더니 5번째 서역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역은 뭐 인도라든지 아라비아 이쪽을 얘기해. 그 근처에 아라비아 쪽 특히 아라비아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역하고도 활발하게 교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특히 어떤 거에서 또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유리가 없었어요. 유리 뭔지 알죠? 네. 유리컵 같은 게 없었는데 이렇게 이런 유리컵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유리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유리를 못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유리가 나왔냐? 서역하고 교류하면서 저 멀리 서역이 또 로마라는 곳에서 교역하면서 로마, 서역,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대.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